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 날씨 이야기, 최근에 본 드라마, 휴가 계획 같은 가볍고 즐거운 대화들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유쾌하게 오고 갑니다. 모두가 정해진 순간에 웃고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당신은 그 표면 아래 흐르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느낍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는 동료의 목소리에 섞인 아주 작은 떨림, 그 안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읽어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에 살짝 시선을 피하는 친구의 모습,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의 미세한 경련을 눈치챕니다. 성공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한 사람의 무거운 공기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물 위를 스치는 조약돌처럼 관계의 표면 위를 경쾌하게 떠다니는 듯 보이지만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눈빛 하나, 잠깐의 침묵, 고심에서 고른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의 세계로 저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감지하는 보이지 않는 안테나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기술 덕분에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역사상 가장 높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결된 척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대화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 그리고 어색함을 무마하려는 듯 서둘러 다른 화제로 넘어가는 분위기. 당신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익숙한 거절감에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차마 꺼내지 못한 생각의 무게가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느껴지면서 말이죠. 이것은 세상의 무관심과 몰이의 속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졌지만 고뇌하는 어떤 천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안한 무지를 선호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는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종종 수능을 강요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 솔직하고 가슴 아픈 탐구입니다. 인간 정신에 숨겨진 영토를 탐험하는데 평생을 바친 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지적이고 자기인식이 깊어질수록 그는 사회의 전반적인 무의식 상태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본 것을 결코 보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짊어진 아름다운 짐에 대한 인식이며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람을 깊이 사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지능이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유난히 예민하기 때문일까요? 혹은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잔인한 장난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세상의 안락한 환상을 꿰뚫어 보았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러한 통찰이 가져오는 깊은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유정신을 가진 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관습적인 사고의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 만든 광야를 홀로 헤매게 된 존재들입니다. 니체는 이 자유정신이야말로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의 여정은 종종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슬플 때도 행복한 척해야 해요.
사랑에도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왜 규칙들은 종종 불합리하게 느껴지죠.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애들처럼 좀 굴어라는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해가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절박하게 자라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추운 겨울,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든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죠.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종종 유난히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처럼 느낍니다.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간절히 원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될 운명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단지 지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다릅니다. 신경과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는 선천적으로 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환경의 미묘한 차이를 더 잘 알아차립니다. 박사는 이들을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특성은 우리가 말하는 깊이 사유하는 사람의 모습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뇌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남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감지하며 정보를 훨씬 더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과 피상적인 상호작용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은 축복이 아닌 장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미와 진정성은 효율성과 수능을 요구하는 기업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업무를 분리하여 그냥 일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하거나 비윤리적으로 느껴지는 업무 앞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모두가 꺼리는 질문을 던지고 방안의 코끼리를 지적하며 사무실의 뒷담화나 기업의 이중적인 언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인간 경험에서 의미를 박탈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단순한 생산성으로, 관계가 거래로, 존재가 끝없는 주의분산의 연속으로 전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이 무의미함을 다른 누구보다 더 예민하고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들은 그저 신용만 하거나 영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를, 자신의 일이 목적을 갖기를, 자신의 관계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바로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담아 말합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웃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흥분하며 정작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경험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칼 융은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원형적 패턴이 거주하는 공유된 정신공간, 집단 무의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과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타인이 써준 각본을 따르며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가정들에 대해
결코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이 더 깊은 영역과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어떤 진짜를 만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진정성을 느끼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흑백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색깔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생생함을 본 이상 더 이상 회색빛 세상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파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반면 사회의 대부분은 편안함의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진실은 종종 불편하고 귀찮으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외면하고 싶은 것을 보게 하고 무감각해지고 싶은 것을 느끼게 하며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불교의 마야 개념, 즉 실제를 가리는 환상의 장막은 바로 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마야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그 장막 뒤를 엿본 사람이며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의식적인 편안함 속에서 집단적인 가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방 안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실된 말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적이며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당신은 까다롭게 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단적인 부인에 동참할 수 없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이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동굴에 묶인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한 명이 족쇄를 풀고 나가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죄수들은 그의 말을 거부하고 익숙한 그림자를 선호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이방인, 문제야, 평화를 깨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플라톤의 통찰이 있습니다. 해방된 죄수에게는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바로 이 증인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쓴 가면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한계를 짓는 신념을 꿰뚫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법을 배운 집단적 고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기를 멈춘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감당하기 벅찰 수 있지만 동시에 심오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감정 스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경험. 대화는 가볍고 모두가 웃고 있지만 거에 맛볼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흐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말해지지 않은 감정의 홍수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경계는 종종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심리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들 사이에서 감정과 심리 상태가 무의식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것을 경험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마치 감정의 안테나를 영구적으로 펼쳐놓은 채 모든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주디스 올로프 박사는 이를 감정 스펀지가 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받는 동료의 불안감을, 이혼을 겪는 친구의 슬픔을,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분노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흡수된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흡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끌 수 없는 라디오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주변의 감정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는 깊은 탈진입니다. 잠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피로감이죠.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회는 이러한 민감성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들어줄 것이고 이해해 줄 것이며 자신의 고통을 위한 공간을 내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비공식적인 상담사, 감정의 쓰레기통,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많은 사람이 겪는 고충과도 같습니다.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는 참혹합니다. 누구보다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자신의 깊은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 흡수한 감정의 무게까지 짊어진 바로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찾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관리하는 노동, 즉 감정 노동을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양으로 수행합니다. 종종 어떠한 인정이나 보답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에게 지지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적 필요는 복잡하고 미묘해서 상투적인 위로나 피상적인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보여지고 이해받으며 자신의 깊이와 같은 수준에서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특정한 종류의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강렬해 보이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사는 외로움. 늘 강한 사람, 현명한 사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데서 오는 깊은 고독입니다. 모든 깊이 사유하는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보통 일련의 작은 거절, 혼란스러운 표정, 불편한 침묵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어딘가 잘못되었고 과하며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성의 가면을 세심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기만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조절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말하기 전에 모든 공간의 감정적 온도를 측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데 능숙해지는데 이는 조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눈치를 보는 기술과도 같습니다. 이 눈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가면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을 거절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를 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진정한 깊이와 마주하는 불편함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가면은 일종의 감정 외교술인 셈입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은 느끼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가면을 유지하는 것은 지독하게 소모적인 일입니다. 끊임없는 경계, 끊임없는 연기, 진정한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부인을 요구합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농담에 웃고 지루한 일에 열광을 표현하며 매일 목격하는 잔인함과 피상성에 대한 자신의 진짜 반응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로 인해 깊이 사유하는 사람의 자아는 분열됩니다. 복잡하고 질문하며 깊이 느끼는 사적인 자아와 상냥하고 단순하며 안전한 공적인 자아로 나뉘는 것이죠. 이 분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나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스킹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종종 사적으로는 진실되지만 공적으로는 연기하며 이중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비극은 이 가면이 종종 역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거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항상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인 척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는 대안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필터링되지 않은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강렬함이 어떻게 상대를 압도하는지, 자신의 질문이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자신의 깊이가 어떻게 고립을 낳는지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진정한 연결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종종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들은 보여지고 이해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깊이에 필적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많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수년간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낀 후 그들은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강렬하게 느끼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소식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 인내와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환경과 활동에 끌립니다. 그들은 서점과 도서관, 미술관과 박물관,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를 선호합니다. 철학과 심리학, 문학과 시, 영적인 수행과 치유 예술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조차 그들은 종종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강렬함을 위장하고 깊이를 조절하며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물을 시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깊이 사유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상호작용 아래의 깊이를 감지하는 일종의 감정적 음파 탐지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신호는 미묘하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당신의 내면 세계의 진정으로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 피상적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책을 언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리며 어떤 인식의 무게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두 명의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 서로를 알아볼 때 거기에는 종종 즉각적인 안도감과 인정의 감정이 있습니다. 마침내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설명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신의 강렬함과 깊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드물지만 그 무엇보다 깊은 영양분이 됩니다. 혹시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당신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익숙한 고통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깊이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말라는 초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 얕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척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잠들기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의식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유식적인 사람이며 연기를 보상하는 문화에서 진실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항상 알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당신 자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더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깊이를 담을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족을 찾으면서도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절이 당신의 핵심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등대라는 것을 믿으세요. 세상은 환상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연기를 보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리에 진정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은 표면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깊이에 굶주려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굶주림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둠 속의 빛이며 얕음 속의 깊이이며 환상 속의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실을 그들의 안락한 공간에 맞추기 위해 축소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당신이라는 이유로 사과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의 질문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깊이를, 당신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온전하고 완전하며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세상이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더 많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깊이 있는 평안과 진실된 만남